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보상K입니다. 오늘은 주차장 자동차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피해자분의 손해사정 보상 사례를 알아볼까 합니다. 영상이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보상 이야기 알아볼까요? 사고는 피해자분이 고3 수험생 자녀의 통학을 위해 바쁜 아침 자택의 주차장 자동차 승강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자신의 자동차를 빼기 위해 자동차 엘리베이터에 안착된 자동차에 탑승한 순간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입주민인 가해자가 자동차 엘리베이터 조작 버튼을 과실로 작동시켜 피해자분이 자동차 엘리베이터의 작동과 함께 갇히게 된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실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급격하게 발생한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10분 정도의 완전한 어둠 속에 불안감과 두려움, 그리고 급격한 숨쉬기 어려움 등으로 이렇게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별별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고, 마음을 추스려 핸드폰을 살펴보니 다행히 통신은 잡히는 상태라 119에 신고하여 탈출하였다 하더군요. 주차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어요. 살려주세요. 자동차 엘리베이터 지하에 갇힌 상태를 상상해 보았을 때 피해자분의 그 10분은 아마도 평생 느껴보지 못할 정신적 두려움과 고압적 상황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초 병원에 방문하였을 때 환자 상태가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응급실 기록지와 119에 신고해서 119 구급 활동 일지에 당시 상황이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보게 되면 약 10분 정도 갇혀 있었다고 가호흡 증상이 있어 신고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응급실에 방문하여서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혈압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맥박도 정상보다 높고요. 호흡도 매우 높은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차에 탄 채로 기계식 주차장에 갇혀서 과호흡 상태, 하이퍼 벤틸레이션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상태가 이제 호전될 줄 알고 퇴원하였지만 정신과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정신건강의학과에 이제 찾게 되었죠. 자꾸 눈물이 난다, 기계 소리만 나도 깜짝 놀란다, 그리고 불면증 상태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신경정신과적 이제 문제가 발생하였고요. 이 상태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에 11일간 입원을 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동차 엘리베이터에 10분 정도 갇혔는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대되나 싶을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순간 생각하지 못했던 급격스럽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의 그런 공포감은 아마 피해자분한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단서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 자동차 엘리베이터 갇힌 충격으로 인해 불안, 초조, 과각성, 회피, 일시적인 강렬한 공황 증상, 불면 등의 증상 호소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동차 엘리베이터 사고로 신경정신과에 한 1년간 통원 치료를 계속 하게 되었고요. 퇴원 후에도요. 이후에도 상태가 호전이 되질 않았고, 그 가해자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일배책보험 보상 처리를 위해 가지고 이제 손해사정을 의뢰하시기 위해서 저를 만나게 되었죠. 저도 만났을 때 이분께서 엘리베이터에서 갇혀서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심각할까 이제 생각을 하고 만나서 면담이 진행이 되었지만,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불안해 하셨고 정신적인 문제들이 발생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이 진단 하에 주치의로부터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관련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요. 보게 되면은 극도의 불안, 초조, 회피, 일시적인 강렬한 공황 증상, 불면증 등으로 호소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주치의 면담을 해서 맥브라이 후유장애 평가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7-B-2-2에 대한 항목이 적용되어서 노동능력 상실률, 이 항목이 12%거든요. 12%의 노동력 상실률이 이제 한시장에 이제 3년으로 인정을 해준 내용입니다. 이러한 어떤 신경학적인 그 후유장애, 맥브라이드 평가를 받고 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손해액을 산정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이분이 한시장애가 인정된 기간 동안 또 약을 드셔야 되거든요. 약이라는 거는 공황 증상이나 불안, 초조한 부분들을 일시적인 상태라도 이제 좀 호전되기 위해서
정신과적 약을 드셔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시장에 부합되는 기관으로서 향후 약을 먹어야 되는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이제 평가도 같이 받을 수 있었고 그러한 부분을 통합해서 이제 손해사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분께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렇게 뭐 한시장에 평가받았지만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주치의도 이렇게 3년이라고 한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더 오래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치료가 잘 돼서 이거보다 더 빨리 회복되시는 분들도 있는 이런 어떤 아주 매우 특이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분이 뭐 아직도 어떻게 뭐 치료가 완쾌됐는지는 잘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평가를 받고 나서 사고의 버튼 조작을 잘못한 그 가해자분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위자료하고 일시수익액, 그 다음에 향후 치료비, 또 피해자분께서 지출한 본인 부담금에 대한 기왕 치료비 그런 부분들을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요. 솔직히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해서 후유증이나 그런 부분이 뼈가 부러져서 뭐 수술을 받았거나 그런 부분보다 뭐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이 충격과 어떤 그런 공포감에서 발생되는 후유증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요. 의외로 이런 부분으로 일상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치료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고 접하게 되는데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이 어떤 이런 정신과적 문제는 그렇게 쉽게 치료도 안 될 뿐더러 피해자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서 다가오는 질환이라는 것을 손해사정을 하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손해사정사 보상 K가 영상으로서 알려드린 내용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주차장,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고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상담폰 이용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진솔하게 상담해 드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보상 K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